응답해 주신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창구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일환의 하나로 저희가 유튜브를 계속 찍어서 올려요. 그냥 아카이빙 형태이기는 한데 이제 뭐 자막이 달리거나 그런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고요. 저희 소개를 먼저 하자면 프로젝트 4이라는 팀이고요. 그래도 저는 작가였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에 타격감이 별로 없었어요. 또 쓰면 되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것들과 아닌 것들 사이에 어떤 변별점이 있는가 때문에 저는 몇 년 동안 진짜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저 올해도 이제 심사위원분들 찾아서 물어봤거든요. 저 왜 떨어졌어요? 물어보고 그럼 붙은 팀들이랑 저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라는 거 물어보고 근데 그런 일들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사실 변별력이 없다는 게 지금의 저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떨어진 것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지속적으로 올 한 해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불만들 이 시내 어느 정도의 궤도 안에 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긴 해요. 저도 이제 지원 사업 3년 차를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도 관심이 없다가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항상 이제 보는 단체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그 단체들을 그냥 혼자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 단체가 계속 받지? 또 있고 그러나 또 공연을 한 번씩 만들다 보면은 공연 참 어렵구나 이렇게 숙연해지기도 하고. 지원 사업을 제대로 지원한 건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실 A트랙, B트랙 같은 경우는 그 이 팀 내에서도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시의성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단체들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는 거지. 아직 저희는 그 정도까지 탐색의 시간들이 조금 덜하다, 경험치가.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을 느낄 만큼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단체를 이렇게 만나면 거기서 조금 좀 어떤 새로운 좀 에너지나 방향성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큰 것 같아. 시간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기준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우선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영준입니다. 오늘 참관인 와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좀 참관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승 돌아가고요. 버프레드 우승이고요. 저도 이제 나왔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사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다수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치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성들을 좀 얻고 싶어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앞서 나왔던 말들이지만 어쨌든 창작 지원이라는 게 저희들의 작품을 창작을 해서 그거를 발표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원금을 받으면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좀 그런 방향성들에 있어서 창작하는 팀들이 묶여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거기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창작이긴 하지만 돈을 또 받으려면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따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도 이번에 이제 창작 사업을 하면서 태연이랑 이렇게 팀이랑 같이 해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적은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연극의 지원 사업 형태로부터 좀 제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개인 작업으로 또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은 시각 예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브제를 다루는 쪽으로 이제 많이 시도를 하게 되고, 어제도 그쪽 이제 지원서를 이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내가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은 이제 한 3달 정도의 시간을 아티스트한테 주고 그 기간 동안 리서치를 한 다음에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제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당장 너가 앞으로 뭘 할지를 쓰지 말고 너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를 이 사업에 맞게 좀 써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뭔가 디벨롭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고, 저한테는 돈도 중요한 자원이지만 시간도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그런 사업들에서 주는 어떤 베네핏이 단순히 지원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레지던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창작을 하는데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자원들을 주는데 좀 뭔가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극하면서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참관하러 와서 사실 뭐 연극 지원 사업에 대한 불만이 내가 직접적으로 지원서도 많이 안 써봤지만 가졌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아, 나는 자연스럽게 그게 안 맞아서 멀어진 사람이구나. 참여 인원을 적는 이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보는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안에서 활동을 이렇게 발을 넓혀가고 있는지를 이걸로 보는구나. 제가 두려운 건 이제 내가 한 20, 30년, 20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에 오게 된 것은 그 네트워킹과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기획서라는 게 저한테는 포맷이고, 그 포맷을 잘 쓴다는 실력 또한 있거든요. 사람 물어봐요. 막 이렇게 받아서 한번 봤거든. 잘 써요. 와, 잘 쓴다 이 사람들. 이 시대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독특하고, 선정된 단체들의 작품을 봤을 때 그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에서 불만이 생겨요. 연출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즉각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다른 스태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지는 어떤 두려움, 종국에 갔을 때 결국은 했던 선택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그랬기 때문에 관객들은 또 봤던 걸 보게, 동료들조차 그 선택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냉정히 관객들이 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객으로 갔을 때 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에게 연극이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좀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부제를 좀 달았습니다. 원래 YZ였는데요. 이제 ZY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뒤집어 보려고 하고 하겠지만 그건 향후의 문제고, 지금 이 기획서 안에서는. 자, 1번 사이트에 손 들어보세요. 네, 누가 한 명 들었어. 자, 마지막 ZY 사이. 아이 진짜. 이거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인데 끼워 맞추기예요. 뒤집힌 세계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뒤집힌 세계의 의미는 연극을 뒤집어 보자는 의미인데요. 뭐 이거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순서를 거꾸로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던 것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누구를 관객으로 만나보고 싶으신지. 낭독극의 형태를 상상하게 만드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발표하는 방법 찾아보고 같이 각자의 작품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무언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살하거나 서로 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직장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거에 요새 관심이 좀 있어요. 돈에서 비롯됐다고 하면 솔직히 맞고 제작비를 벌고 싶으니까 사실 일상 속에 예술이 있어야 좀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배우라는 그 업의 본질상 하고 싶은 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통과하고 싶은 욕구, 담고 싶은 욕구, 그냥 재밌어. 딱히 다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직접적인 대화랑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한쪽에서 계속 면대면으로 만나는 이 예술을 하고 있어야겠다. 일단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사실 작가
예술가를 되게 사랑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제 작품에 대한 저의 예술관은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연극계 안에서 같이 뭔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걸로 함께 갈 수 있지? 배우를 하는 이유라고 하면 새로운 관객들이 오고 새로운 자극들이 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유대관계 없이 같은 주제를 좀 깊게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감동은 확실히 연극을 할 때도 관객이랑 저랑 그 연극 세계관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는 느낌이 들면 그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를 제가 그 말씀해 주셨듯이 뭐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해서 뭘 만들어 놓은 게 깨지는 게 좋아요.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방식이랑 그리고 그게 예술이랑 연결돼서 더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 예술은 항상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 배우로서는 남이 하고 싶은 말을 나는 그저 비워놓고 따라가는 편에 가까운데 창작을 어느 순간 뭐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작가로 글을 배우는데 자기가 뭐냐고. 아니 작품의 의도가 뭐야? 작품의 의도는 쓰면서 찾아가면 안 될까요? 뭐 작업하다 보면 오브제 탐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지 한 조각 뭐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뜨려갖고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게 휴지가 이렇게 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 뭐 제 친구들 앞에서 실제로 보여주면 뭐 미친놈 뭐 그런 미친 짓을 해도 허용해 주는 것이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어떤 걸 들으면 그때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미리 나는 이런 얘기에 예술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는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믿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만 고민을 할 때 남의 의견은 사실 썩 유용한 게 아니더라고요. 뒤집힌색이 저 용배가 만든 단어고요. 엄청 뿌듯해요.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향후 일정은요. 저희가 2주 안에 다시 한번 미팅을 잡고 앞으로 어떤 거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 거고요.